원장님, 이 잇몸 치료가 이게 사실 치과에서 그렇게 반기는 치료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이 영상을 계기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잇몸 치료나 잇몸 청소를 권한다고 해서 그 치과에서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권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원장님, 제가 치과를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치과의사분이 잇몸 치료 안 하고 네. 그냥 스케일링만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받고 돌아왔는데 내가 이래봬도 치과 PT잖아요. 잇몸 치료 중요한데 별로 안 돼서 안 해주시나? 의심이 네. 되더라고요. 잇몸 치료를 무조건 하는 게 좋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잇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스케일링만 하셔도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잇몸 치료라는 것이 요새는 워낙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관련된 영상들도 요새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잇몸 치료의 중요성, 잇몸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압축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잇몸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잇몸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건지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잇몸이 나빠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나면 치아의 그 매끄러운 표면은 양치가 잘 되는데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 조금 깊은 곳이죠. 그런 곳이 보통은 양치질이 잘 안 됩니다. 100% 깨끗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은 주입 경계 부위의 잇몸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잇몸이 조금 빨갛게 부어올랐을 때 통증이 없어요. 증상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잇몸이 부어있는지 괜찮은지를 나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잇몸이 부어있는 상태가 계속 방치가 되고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게 되면은 치아 뿌리를 움켜쥐고 있는 잇몸 뼈가 점점점 녹아서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 표면에 뭔가 충치가 크게 잡혀 있거나 표면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아를 잡고 있는 뼈가 없어지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흔들하고 수명이 갑자기 확 깎이게 되고 결국에는 발치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 치료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안쪽에 치아와 잇몸 사이 깊은 곳에 치석이 있는지, 두 번째는 치아와 잇몸의 경계 부위가 빨갛게 잇몸이 부어올라 있는지, 두 가지를 보통은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부어있지도 않고 치석도 없고 괜찮으시다, 그냥 치아 표면에 조금 노랗게 치석만 조금씩 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은 스케일링만 진행을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오히려 잇몸 치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에 잇몸이 부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잇몸 청소, 그러니까 잇몸 치료라고 할 때 그 치석을 긁어내는 치료 대신에 스케일링하는 기구로 안쪽까지 조금 깊게 청소하는 그런 치료 정도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치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무서운 얘기 들었는데 네. 이 치주염은 완치 개념은 없고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냥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뿌리를 움켜쥐고 있는 뼈가 녹아 없어지는 게 치주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녹아서 없어진 뼈는 다시 자연적으로 차오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뼈가 내려가서 녹아 없어져서 치아가 살짝 흔들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흔들림은 거의 대부분 더 흔들림이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 상태에서 흔들림이 딱 멈춘다거나 단단하게 딱 붙는다거나 하는 치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잇몸이 안 좋아지는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조기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잇몸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잇몸 뼈가 많이 녹아 내려갔다 라고 하면은 최선의 방법은 치과에서 잇몸 청소, 잇몸 치료 스케일링을 계속 병행을 하면서 더 안 좋아지는 거를 막는, 현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렇게 관리를 진행을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하게 계속 관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 잇몸 치료가 이게 사실 치과에서 그렇게 반기는 치료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이 영상을 계기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잇몸 치료나 잇몸 청소를 권한다고 해서 그 치과에서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아도 될 치료를 권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잇몸 청소, 잇몸 치료 스케일링도 마찬가지지만 다 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사실 치과
치과에서는 잇몸 청소나 잇몸 치료를 진행을 하면 할수록 사실 손해입니다. 치과 입장에서 손해지만 하지만 환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치아 하나를 최대한 수명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이 잇몸 청소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권장을 많이 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스케일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뭐 안쪽을 또 청소해야 되나 라고 이제 좀 우려를 표하시거나 굳이 안 해도 될 치료를 원장이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잇몸 상태도 좋고 치석도 없이 깨끗한데 굳이 잇몸 청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치은염이나 치주염의 증상이 있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부위가 있으면 무조건 잇몸 안쪽은 청소를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치과 의사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환자 좋으라고 해주는 건데 네. 하고 나서 좀 시리거나 부었던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아가 좀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꼭 부작용인 줄 아시고 치과에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 거는 치아 뿌리 표면에 치석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뿌리를 처음에는 감싸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가,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린 증상이 없다가 뿌리 표면에 있던 치석이 다 제거가 되고 나면은 이제 뿌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없던 시린 증상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잇몸이 많이 부어 올라 있다가 안쪽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서 잇몸 붓기가 빠지면서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 보이고 치아 사이사이가 비어 보이는 그런 증상도 대표적으로 청소를 하고 나서 혹은 잇몸 염증 관리를 하고 나서 생기게 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요,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치아는 흔들림이 심해지거나 아주 안 좋은 최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께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하시고 나면 시리실 거예요. 혹은 하고 나면 잇몸 붓기가 빠지면서 치아 사이사이가 좀 비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안 하시면 치아는 얼마 못 가서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은 보통은 무서워서 그냥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잇몸 청소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잇몸 치료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케일링도 잇몸 치료의 종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총 3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는 치아 표면을 청소하는 스케일링, 가장 얕은 수준의 청소이고요. 두 번째는 RP라고 해서 치아랑 잇몸의 경계 부위 안쪽을 가볍게 청소를 해주는 거를 잇몸 청소 혹은 RP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잇몸 치료 혹은 큐렛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취를 진행을 하고 잇몸과 치아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치석을 직접 기구로 뜯어내서 긁어내면서 제거를 하는 게 잇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스케일링이나 RP를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신 분들은 큐렛, 제일 깊은 청소, 마취하고 하는 깊은 청소를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전혀 없고, 다만 이제 잇몸이 많이 약하시거나 혹은 치과 오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안쪽에 치석이 많이 쌓여 있다 라고 하시면은 잇몸 치료, 마취하고 하는 큐렛, 잇몸 치료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잇몸이 안 좋은 분들 중에 크게 고통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 사람들은 가서 받아야 되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그냥 그쪽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씹을 때는 뭐 밥 먹는 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좀 눌렀을 때 약간 불편한가 싶은 느낌이 든다, 혹은 양치질을 하거나 뭐 치실 치간칫솔을 했는데 피가 조금 섞여 나온다, 이런 증상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잇몸 질환이 정말 무서운 게 조금만 잇몸 염증이 생겼을 때 만약에 통증이 생겼으면 오히려 잇몸 질환은 많은 경우에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많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치아가 정말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흔들흔들하고 이제 더 이상 살려서 사용을 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가더라도 심지어 그때도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판단을 하실 게 아니고 치과에 직접 오셔서 저희가 사진 찍어서 다 보여드리거든요. 안쪽이 이렇게 부어있고 청소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전후를 다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치과에 꼭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잇몸 청소를 많이 권하는 치과일수록 그 치과 좋은 치과거든요. 그래서 꼭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잇몸이 안 좋은 거 알겠는데 뭐 나 다음 주에 어차피 또 스케일링 받으러 가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보통은 우리가 흔하게는 스케일링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시거나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그 표면을 청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쪽 치아 잇몸 깊숙한 부위를 청소하는 거랑은 사실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조금 입안에 지저분한 게
게 있으면 깨끗하게 만드니까 완벽하게 딱 이제 치아가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는 것 같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스케일링만 해도 괜찮은 분들이면은 그렇게 당연히 진행을 하고요. 근데 잇몸이 부어 있거나 혹은 잇몸이 약하신 분들, 쉽게 잇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은 꼭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 잇몸 치료 중요한 거 알겠어. 그래서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엑스레이까지 찍자는 경우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스케일이랑 그렇게 다를 것도 없는데 뭔 엑스레이냐, 이놈들 또 돈 벌어먹으려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건 또 어떤 경우인지. 그쵸.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엑스레이는 사실 어떤 치료를 하든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잇몸 치료를 할 때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아랑 잇몸 사이 깊은 곳에 치석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안에 이 치아랑 치아 사이 부분 깊은 곳에 어느 부위에 치석이 있는지가 여러분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뾰족뾰족하게 옆구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치석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치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하기 위해서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가 많고,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비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치과에 별로 도움이 되는 비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엑스레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안쪽에 얼마나 더 큰 다른 문제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치아 표면만 이렇게 광택을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안쪽에 더 염증이 있거나 뿌리 근처에 뭔가가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야지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이렇게 좋아지십니다 라고 딱 설명을 드리기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엑스레이는 기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많이 찍는 치과도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저는 환자분한테 관심이 있는 치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환자분이 원하는 나 여기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것만 따라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치료 한 부위는 괜찮은데 뭐 갑자기 뿌리가 안 좋아가지고 치아가 막 흔들려가지고 큰 치료에 들어간다거나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에 대해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찍으시는 게 전 좋다, 이렇게 보통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잇몸 치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 봤는데, 잇몸이 아주 안 좋아져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신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플란트 한 번 심는다고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임플란트도 결국은 치아 뿌리를 대신해서 뼈 안에다가 심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그 주위로 관리가 또 소홀해지고 계속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임플란트를 잡고 있는 잇몸뼈도 결국에는 녹아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내 치아를 위해서든 혹은 내가 치료한 부위가 오래오래 가는 것을 위해서든 무조건 잇몸 청소나 혹은 잇몸 치료 꼭 필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꼭 치과에서 관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치학개론의 치선배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